일본의 한 교수가 일본의 느려 터진 공기관 처리 시스템을 한국처럼 바꿔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일본이 바뀌지 않을 동안 한국이 바뀐 걸 보라며 답답함에 읍소까지 하는데요. 경기도에 있는 한 구청 앞 이미 깜깜해진 시각 서류 다발을 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외국인 여성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여러 명의 한국인들이 달려오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로코 여성 아미나입니다. 독일에서 지난번에 다녀온 한국을 떠올리며 이 사연을 꼭 전달하고 싶어서 보냅니다. 한국인들의 도움으로 정말 가슴을 크게 쓸어내린 일이 있었거든요. 만약 한국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모로코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감옥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다시 한번 한국인들에게 감사하며 제 경험담을 전합니다. 저는 모로코에서 태어나고 자란 28살의 여성입니다. 모로코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어요.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는 잘 사는 편이지만 그래도 늘 더 나은 나라로 가고 싶은 생각은 갖고 살고 있었죠. 아마 제가 그나마 어려운 형편에서도 부모님께서 교육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모로코는 문맹률이 높은 편인 나라인데 교육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집도 많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장사를 하시면서 어렵게 저를 키우셨지만 그래도 늘 배움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다른 친구들보다 교육을 더 받고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었던 저는 모로코를 벗어나 더 큰 세상이 있고 세상에는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모로코를 벗어나고 싶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로코는 이슬람 국가인데 어릴 때는 별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지만 저는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을 차별하는 것은 너무도 익숙해서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렇지만 스스로 사고하는 힘이 생길수록 그건 정말 비합리적인 일이었어요. 저는 성인이 되면서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여행회사에 취직을 하여 직장인이 되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여성들은 그저 남성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줄 뿐이었어요. 저도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어떤 의견도 내지 못했죠. 초반에 그렇게 해보려 했다가 찍히기만 했어요. 남자 직원들은 그런 저를 비웃고 조롱하더니 저의 길을 죽여놔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은근히 대놓고 성희롱까지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웃어넘겼는데 생각해보니 그건 정말 부적절한 발언이었죠. 지금 생각나는 말들은 저더러 몸매가 딱 드러나는 옷 좀 입고 오라며 자신들의 눈호강을 위해 노력 좀 하라고 했죠. 그리고 저더러 가슴이 크니 나중에 남편이 좋아하겠다고도 말했어요. 어느 상사는 저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듯이 하더니 은근히 제 몸을 주물럭거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제가 가장 많이 한 건 남자 상사들이 마신 커피잔을 설거지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건 자주 있는 일이라며 크게 마음 두지 말라는 조언을 들었죠. 저는 도저히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상사에게 이런 민원을 내뱉었더니 저를 가이드 일을 하라고 보내더군요. 저는 하루아침에 사무직이 아닌 현장직이 되었어요. 저는 모로코로 여행 오는 관광객들을 가이드해주는 일을 했죠. 처음에는 징벌적 인사이동인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안 좋았지만 해보니 오히려 좋았어요. 사무실에서 그런 동료들과 함께 하루 종일 일하는 것보다는 밖에서 모로코의 멋진 경치를 보여주고 관광객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점점 즐거워졌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관광을 자주 왔어요. 한국인들은 다른 관광객들보다 특히 가이드인 저조차도 잘 챙겨주고 친절했어요. 클레임도 크게 걸지 않았고 다들 제 안내에 잘 따라주는 안내하기 좋은 단체들이었죠. 그래서 한국이 대체 어떤 나라인지 알아보니 꽤 멋진 선진국이더군요. 선진국들은 여성의 인권도 높고 제가 겪은 그런 일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한국에 대해 조사를 한 후 내가 갈 나라는 여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족에게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조차도 왜 제가 그런 점을 부당하게 여기고 못 견디는지 이해하지 못하더군요. 남들은 다들 그냥 그러려니 산다면서요. 물론 가이드 나가면 그 징그러운 직장 동료와 상사들의 얼굴은 안 볼 수 있었지만 사무실로 돌아오면 늘 견디기 힘든 분위기가 지속되었어요.
저는 정말 더 큰 물로 나가고 싶었어요. 그 당시 모로코에는 아직 그다지 한국 문화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그렇지만 거의 모든 집의 TV는 삼성과 LG 제품이었죠. 제가 어느 날 이 회사들은 어느 나라 제품인지 궁금해서 알아보니 그것도 한국 것이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한국에 대해 조사해보니 가까운 나라인 유럽만 해도 K-팝이나 한류 때문에 열광인 상황이었죠. 그리고 한국은 여성 인권이 좋은 나라였고 여자들도 남자들과 똑같이 대우받는 곳이었어요. 예전에는 모로코처럼 여성 인권이 아주 낮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몇십 년 만에 빠르게 개선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것을 보니 지금 한국에 가면 절대 여자라고 무시받을 일은 없어 보였어요. 그렇게 한국에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한국으로 파견을 갈 수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우리 회사와 협력을 맺은 한국 여행사에서 모로코에 대한 홍보와 모로코 관광객을 가이드할 수 있는 자리가 났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것을 알게 된 전 고민하지도 않고 한국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마침 어머니도 직장에서 그런 기회가 났다고 하니 더 반대하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가서 1년 정도를 지내다가 한국인 동료의 제안으로 그 지긋지긋하던 직장을 때려치고 프리랜서로 한국 여행사에서 마케팅과 가이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을 꽤 잘했고 저의 능력을 인정받아 많은 여행사에서 일을 맡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5년 정도를 지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갑자기 모로코에서 서류를 떼와야 하는 일이 생겨 가족들도 볼 겸 오랜만에 모로코로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예약하려는데 갑자기 제 여권 만료일이 눈에 들어오며 식은땀이 났습니다. 당장 내일이 여권 만료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이 금요일이라는 것에 기겁하며 저는 저를 여자가 아닌 비즈니스적으로 능력을 인정해주고 일한 만큼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의 한국에서 정말로 완벽히 적응하고 만족하며 지냈어요. 급한 대로 아무 옷이나 주워 입고 택시를 타고 근처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구청에 뛰어들어가 여권이 만료되었으니 갱신을 해달라고 했더니 여권 갱신은 구청이 아니라 모로코 대사관에서 해야 한다며 많이 급하냐고 물어보더군요. 당장 오늘 갱신을 해야 한다며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목소리로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권을 갱신하지 못하면 문제가 커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하니 불법 체류자인지 의심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실제로 저희 모로코에서는 미립국이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에 여권이 만료되면 불법 체류자로 잡혀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저를 엄습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서서 애원하듯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어딘가에 전화하더니 무언가를 다급하게 준비하기 시작했고 절 담당했던 공무원은 지금 친구에게 부탁을 했으니 당장 모로코 대사관 앞에 있는 사진관에서 증명사진부터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분 뒤에 구청 앞으로 헬멧을 든 한국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났고 뒷자리에 탄 저는 영문도 모른 채 헬멧을 쓰고 사진관에 도착해 증명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또 다른 한국인들이 나타나 서류와 펜을 주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빈 공간에 개인정보를 적고 당장 대사관으로 들어가 여권 갱신을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나타난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은 전 눈 깜짝할 새에 여권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친절하게도 다시 구청 앞으로 절 데려다 주기까지 했는데 도착하고 나니 절 기다리고 있던 구청 직원분들이 다행이라며 함께 기뻐해줬고 절 도와준 한국인 분들도 박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본인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빠르게 움직인 것 한국인들도 멋있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체계적으로 움직이던 한국인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당시 절 도와준 한국인들 덕분에 지금은 모로코에 잘 도착해 무사히 업무를 마쳤습니다.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그 구청을 찾아가서 식사라도 대접하려고 합니다. 모르는 외국인에 불과한 저에게 본인 일처럼 신경 써주고 챙겨주신 한국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에서의 놀라운 경험을 한 아미나의 글에 달린 여러 해외 댓글 반응 번역본입니다. 한국인들이 뭉치면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겪은 외국인이 또 늘었네요. 한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밥집으로 가던 길 차량이 많은 사거리에서 책가방을 쏟았는데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차량을 막아주고 짐을 주워줬습니다. 그때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정말 운 좋게 여권을 갱신하셨네요.
많이 당황했을 텐데 몇 시간 동안 영화 주인공이 된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잘 해결되셔서 다행이에요. 한국에서 자리를 금방 잡으셨다니 머리가 정말 좋으신가 봐요. 하마터면 모로코에 못 돌아갈 뻔했네요. 한국인들 중 특히 남성들은 다 군인 출신이라 그런 일에 체계적으로 반응해 순차적으로 해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인들의 뭉치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인들의 체계적인 도움으로 인해 급박한 상황을 해결한 모로코 여성이 감사하다고 사연을 보내오니 저까지 뿌듯해지는데요. 한국인들은 정말로 도와줘야겠다고 여기면 좋은 머리로 어떤 상황을 써서라도 결국엔 해내는 것 같습니다. 단합력이 정말 좋다고 봐야겠죠.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